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 정부는 실망과 우려와 함께 이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 역시 이 지소미아 종료는 북한과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협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 연합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북한이 앞으로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켜 영내 안정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한일 동맹 구조 약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Certainly before that is less efficient and it tended to create a condition of friction where one side believed that information was being withheld. 브룩스 사령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양자 간 정보 공유는 잘 돼 왔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의 정보 공유라면서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는 미국의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이라면서 한국의 결정은 미한일 3국이 북한과 중국의 군사 역량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 정보 공유 속도를 늦추고 집단 방위를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Something the United States has been working towards, where we are able to integrate the missile defenses of all three countries. Again, because all three countries have different capabilities to defend against North Korean missile attack, and the GSOMIA is a key element of that.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팔군 사령관은 북한과 중국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 just sends a message that there is, an agreement and strength between those three countries to address any issues in the region. 샴포 사령관은 그러면서 군의 준비 태세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각국의 정보 공유에는 시간과 노력이 더 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칸입니다. 다음 달 17일 개막하는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는 이 핵과 인도주의 지원 등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들이 포함됐습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사무국은 다음 달 개막하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공개한 예비 의제 목록에서 지난해 73차 총회에서 진행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검토를 74차 총회에서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에겐 계속해서 조사 결과와 권고안, 더불어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에 대한 후속 보고서를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유엔 총회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를 통해 올해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제3위원회는 2005년 이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개별 사안에 대한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확인됐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핵과 인도주의 지원 문제 등이 언급됐습니다. 특히 최근 유엔에 공개된 유엔 사무총장의 핵 군축 관련 보고서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중단되고 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요 당사국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에 있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촉구하며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Nuclear testing has stopped. Some military facilities are already being dismantled, though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The sanctions will stay in place until denuclearization occurs. 유엔은 이어 긴급 인도주의 지원 강화와 중앙 긴급 구호기금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지난 한 해 13,700여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에 반대하며 전격 사임했던 짐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계속되는 발사체 시험이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다음 달 자서전 발간을 앞두고 진행한 미국 시사월간지 아틀란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무언가를 쏠 때마다 언제든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해병대 장성이나 미 정부 내 고위공직자라면 역효과를 우려하고 대통령의 위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8월 30일은 유엔이 정한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입니다. 북한은 한국 등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며 이 대규모 강제 실종 사태를 초래했는데요. 북한에 납치된 아들을 40여 년째 기다리는 노모의 이야기를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납북 피해자 송환과 생사 확인을 촉구했던 지난 5월 집회입니다. 올해 88살인 김태옥 어머니는 죽기 전에 42년 전 북한에 납치된 아들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라며 정부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몇십 년씩 자식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우리 한국 정부는 몰라서라 하고 있어요. 얼른 하루속히 절차를 밟아서 만나게 해주시고 했어요. 아들인 이민규 씨는 1977년 8월 11일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해수욕장에서 친구와 함께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됐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인천 송도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들이 북한에 납치됐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실종된 지 20년이 지난 1997년 한국 정보기관을 통해 아들이 북한에 납치됐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후 당국에 체포된 북한의 간첩을 만나서 아들이 평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들을 한 번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큰 기대를 걸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진전이 없어 실망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이가 많아서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얼른 만나게 해주시오. 유엔은 2010년 12월 채택한 결의를 통해 매년 8월 30일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1950년 이후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함으로써 대규모 강제실종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OI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가 어린이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정부가 육해 공군, 해병대, 또 해안경비대에 이어 우주군 창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주에서 전투를 총괄 지휘할 사령부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백악관에서 열린 우주사령부 출범식에서 육해공에 이어 우주로까지 미국의 안보를 확장하는 기념비적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주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잠재적 적들을 압도적으로 추월할 것이며 미사일 발사 탐지와 요격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북한이 지속되고 있는 제재 국면에서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 시리아와 러시아 등 우호국과의 교류 증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리아 외교부는 28일 북한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다마스쿠스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를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공산품 거래 확대에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표단은 26일 러시아 국동 아무르주를 방문해 양국 간 오랜 교역의 중심인 벌목과 교통, 물류 협력 분야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와 시리아, 쿠바 등 제재에 동참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나라들과 교류 확대를 논의하더라도 현재의 경제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 글로벌 펀드가 대북 지원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펀드의 세스 페이존 대변인은 29일 VOA에 북한 당국과 몇 주 내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페이존 대변인은 다만 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논의가 끝나기 전에는 지원 재개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앞서 지난해 6월 북한의 현장 접근과 자원 분배에 대한 검증 등의 문제로 8년간 계속했던 대북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